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의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코피 작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나와서 더욱더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확실한 것은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위기가 어느 정도일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반도 위기와는 별개로 국내에서도 여전히 풀려야 할 문제가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검찰 내의 성추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출범시켰는데요. 단장에는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발탁됐습니다. 조 검사장은 어제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죠. 잠시 후 2부에서 조희진 검사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또 어제 국회에서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 잠시 후 1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3부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두 분이죠.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코피 전략이요. 예, 이게 북한에 대한 제한적 정밀 선제 타격론 바로 이건데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빅터차 주한 미국 대사 대정자의 지명이 철회됐다. 지금 이것이 언론 보도 내용인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이런 와중에 유엔 사무총장한테 서한을 보내서 미국의 핵전장 도발 책동을 중지해달라. 이런 안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게 좀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미국과 좀 대화를 하자 이런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를 겨냥한 그 유엔 무대를 통한 북한의 그 대미 평화 공세의 그 신호탄 아니냐. 예.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 리용호 외무상이 그 엊그제죠. 1월 31일 그 유엔 사무총장 그 안토니오 그 구테우스에게 그 서한을 보내서 유엔 안보리의 그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그 주변국 즉 그 미국 등의 그 이에 대한 방해 책동 문제를 좀 상정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그 미국이 그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 후에 우리 공화국을 그 반대하는 그 침략적인 그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같이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북한이 그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그 유엔 무대를 대미 외교 무대로 그 적극 활용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 이런 좀 풀이가 좀 나오고 있죠. 그 2월 8일 날 열병식 하는 거 말이에요. 네. 그것도 좀 규모를 줄이는 거 외국 기자들도 다 오지 말라 초청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다며요. 글쎄 말이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밤새 들어온 소식인데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이 됐죠? 네, 한 부처의 그 장차관이 이제 이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것도 이제 처음인 일이죠. 예. 서울 동부지법의 그 양철환 그 부장판사, 김영석 전 장관과 그 윤학배 전 차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에 범죄 혐의가 그 소명이 되고 그 도망 및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해수부 직원들과 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그 활동 동향 등을 그 확인해 그 보고하도록 그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그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그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해 그 실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직권남용 및 그 권리행사 방해 혐의죠. 검찰은 그 김영석 전 장관의 그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병기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요새 언론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서지현 검사 피해자죠. 서지현 검사가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좀 면담을 하자 이렇게 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또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담당자하고 면담까지 했다. 뭐 이런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지만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메일 보냈다. 맨 처음에 법무부에 그랬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했다가 2시간에 말을 바꿨다. 지금 이게 또 언론 보도 아닙니까? 네, 이 법무부의 대응이 좀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예. 네, 왜 조직 내부에서 그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공개부터 해서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그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서지현 검사 측이 그렇지 않다면서 어제 그 추가로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박상기 그 법무장관에 대한 그 면담 요청 등을 거쳐서 그 지난해 그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이 그 지정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 진상조사에 대한 그 요청도 했었지만 그 후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그 서지현 검사가 그 검찰 내부망에 이제 글을 올려서 그 직접 자신의 그 피해 사실 등을 이제 그 공개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검찰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지현 검사가 그 박상기 그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면담 요청 등을 그 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다. 뭐 메일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를 시인하는 등 아주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2부에서 지금 진상규명조사 단장을 맡고 계시죠. 서울 동부지검장입니다. 조희진 검사장과 직접 한번 인터뷰를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자, 정치권 뉴스 얘기해보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데 찬성을 한다고는 했는데 조건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앞에 이제 그 교수님 지금 그 나온 예. 모교에 학생들이 와 있는데요. 저렇게 그 교복을 입고 투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교복을 벗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그 7세로 낮추면 예. 그 뒤에 이 선거 연령을 그 19세에서 그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자기는 그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반대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 글쎄요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그 국회 교섭단체 그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그 미래 세대를 그 책임지는 그 사회기획정당으로서 그 선거 연령 하향과 그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과연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 당론을 변경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난달 31일 국회 그 헌법개정 그 정치개혁 특위의 그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그 바른정당은 선거 연령 하향에 그 찬성을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그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었죠. 예. 또 이제 네,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과연 그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면서 이 정치 정책 인사 보복으로 만들어낸 그 두 국민 정치는 또다시 그 진영을 나누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업종별 지역별로 그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이제 그 정부에 그 제안하기도 했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분당위 국민의당 이 중재파 5사람도 결국은 이게 이 양쪽으로 나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같이 행동하기로 했다 뭐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각기 가는 길이 그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바른정당과의 그 합당에 대한 그 찬성 반대 그 중간지대에서 그 갈등 봉합에 그 힘써왔던 박주선, 김동철, 주승영, 황종, 이용호 의원 등 이 중재파 5인 각기 행로를 좀 달리하게 됐습니다. 네. 이
네, 이 중재파 의원 5명 가운데 그 박주선, 김동철, 그 주승영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몸을 담는 통합기획신당 그 합류가 좀 유력한 반면에 황종, 이용호 의원은 그 민주평화당 행으로 그 기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박주선, 그 김동철, 주승영 의원은 오늘 그 오후에 그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진로에 대한 그 입장을 이제 밝힐 예정이고요. 그러나 그 황종 의원은 어제 민주평화당 그 합류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역시 그 민평당 쪽으로 좀 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박주선, 김동철, 주승영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 이후 이 당직과 국회직 등에서의 그 정치적인 역할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이 황종, 이용호 의원은 그 지역구인 호남 여론의 향배를 더 중시한 것을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국회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죠. 자,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자,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거 10,000원 공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홍준표 대표도 10,000원 얘기, 예? 많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10,000원 훨씬 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속도를 조절하겠다? 예, 우선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의욕을 상승시키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급했어요. 이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16.4%나 인상하면서 이게 부작용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지금 경제부총리조차 신축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 5일제 협상도 지금 사회 대변혁을 일으킨 이 주 5일제도 그 협상의 주역이 접니다. 예, 또 정년 60세 도입도 그 주도적인 역할을 제가 행사하는거고요. 예.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이 개입해버리면 시장 질서는 왜곡될 수밖에 없죠. 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노사정 공익위원이 참여한 사회적 협의기구입니다. 예.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나 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모든 게 가만히 되면서 적절한 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것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개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런 어떤 룰을 갖다가 정부가 그냥 결정을 지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법을 개정한다라는 거는 결국 시기를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주체를 조절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하면 안 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예, 그러니까 주체를 바꾸는 거죠. 이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는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작년에 그 어렵게 예약안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이견으로 그러니까 그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을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이게 수용이 안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근로시간 단축도
OECD 이 가입국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저희들도 포함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뭐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또 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시대는 그 지나간 건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노동시간 단축 부분도 좀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좀 이 납품 이 길이나 물량에 따라서 시간에나 휴일 특근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예.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노동시간 단축은 빨리 결정이 돼야죠. 근데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구. 지금 유원식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에 국회가 빠졌기 때문에 국회 내에 사회적 연대 회의를 구성하자 지금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제가 있습니까? 과거에 한노위 간사를 하면서 한국노총이요. 예. 국회 한노위요. 한노위 환경노동위원회요. 예. 간사를 하면서 이런 사회적 연대 기구를 국회도 참여한 가운데 예. 이 대타협을 중재 조정하는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예. 한 1년 6개월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근데 결론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적 연대위원회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 자신이 없거나 대안이 없을 때마다 앵무새처럼 사회적 연대와 합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국회가 끼면 될 일도 안 된다면서 대놓고 국회를 패싱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겠다고 얼음장까지 놓는 그런 마당에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그죠? 이건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나, 애초에. 지금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개헌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개헌안에 대한 일부의 의견을 당론으로 일단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일부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구조 개편 문제는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 자, 어제 그 일부라도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 당론. 이거 좀 보셨죠? 네, 좀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참 우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 국민 개헌을 통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예.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이 촛불 민심. 그 촛불 민심의 결론은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행위예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사익을 편취하는 그런 부분에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당인데 지금 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니까 이 개헌의 방향을 크게 틀어버려요. 권력구조 개편은 지금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안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인 내용을 지금 전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질을 이런 권력구조 개편은 본질은 빼버리고 이 지방분권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 손바닥만 이 나라에서 그렇게 지방분권이 그렇게 시급한 현실입니까? 자, 그런 측면과 함께 그렇게 방향을 틀면서 민주당은 헌법에서 이 자유를 빼버리려고 해요, 사실상. 어제 4시간 뒤에 이유는, 자기네들 실수했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다시 해명을 하고 수습을 하지만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민주당이 개헌안을 일부지만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 이 세상에 제일 먼저 꺼내놓는데 그거 자유가 빼진 걸 갖다가 그걸 실수라고 말이 누가 용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 자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자편향 자문인 그 개헌안과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실수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전혀 실수가 아니죠. 고의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게 상당 부분 교감을 이룬 겁니다. 이걸 실수라고 왜 국민들한테 속입니까? 솔직하게 자기네들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자유자 빼고자 하는 게 자기네들 개헌한 입장이라 그래야지 왜 국민 여론도 떠버립니까?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얘기는 했죠. 그 네. 아까 뭐 개헌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년 중임제는 자신의 뜻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그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이 개헌 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대통령제의 이 폐단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민주당 내에 많은 동료 의원들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마디로 다른 분권행 개헌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대못을 박는 게 대통령의 사견이에요. 그래서 4년 중임제는 지금처럼 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어제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분권 개헌이면은 정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인데 그것도 이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서 중요한 거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중앙 권력 그러니까 자신이 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분산시켜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의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정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 개편은 전혀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선거 연령 하향화 문제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도 뭐 발언을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너무 많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민주당이나 일부 정치 세력이 뭐 그런 비판을 합니다만은 예.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이후에 우리 당을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예. 저는 그 일환으로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해서 참정권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연령 하향 문제를 놓고 국회가 정치적인 각 정당의 이해 득실만을 저는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해서 참정권을 확대시키려면은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그런 우려나 걱정을 불식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도 지금 얼마나 시급한 이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괜찮은 어린이집에는 아무리 아이들 부모들이 그걸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취학 아동을 학제 개편을 조기 취학으로 그러니까 8살 입학에서 7살 입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12년제 학년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은 예. 결론은 만 18세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 현장이 정치판이 된다는 그런 우려도 걱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린이집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요즘 아이들이 성장 발달이 빨라서 7살에 이렇게 조기 취학으로 이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연설에서 북한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걸 원치 않는다.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 낭만적인 기대는 이제 단호히 접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새 가장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이른바 코피 작전입니다. 미국에. 그렇습니다. 예, 블라디 노스. 이 코피 터트린다 이 얘기인데. 네, 자, 네. 그러면은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는 블라디 노스 코피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림픽을 바쳐서 얻은 일장천문 같은 이 가상평화에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취했을지 걱정입니다. 북한이 올림픽 개막 전날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한다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운전대를 쥐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이뤄내겠습니까?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 블라디노스 스트라이크 코피 작전 그렇죠? 예. 이 한마디로 이 코피 작전은 본보기식으로 적 핵심 시설 일부를 정밀 타격을 해서 겁을 주는 한마디로 군사 행동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코피 작전은 북한이 죽기 전에 이게 코피 흘려보면은 아이고 이거 우리가 뭐 어릴 때 좀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예. 싸우다가 코피 흘리면은 벌써 울고 그 싸움이 종식되는 거죠. 그걸 예. 바라는 게 이제 미국인데 예. 그렇지만 미국의 이 코피 작전은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지금은 올림픽에만 전념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네. 코피 작전의 입장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동요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전 세계 예. 축제인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예. 여야간 모두 간에 정쟁 없애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요새 세간의 관심이 또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바로 어디죠? 바로 현직 여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지금 일고 있는 바로 이 파문에 지금 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내부에서 또 다른 성범죄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장을 맡은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서울 동부지검장이시죠. 조희진 검사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참 여러 가지로 이 언론하고 여론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셔가지고 참 좀 짐이 무겁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희진 검사장님께서는 여성 최초의 검사장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런 문제를 맡으셔가지고 짐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사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도 뭐 사실은 여성 검사장이고 검사고 또 이 서지영 검사가 후배 여검사의 일이기도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또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조사 단장을 더군다나 맡으셔가지고 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의 그 계획은 어떠시고 각오는 어떠세요? 네, 많은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 성추행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의혹, 서지영 검사가 제기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이후에 있을 다른 사건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그동안 이제 간헐적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지만 일회성으로 이제 그쳤는데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까지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검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좀 평등하고 좀 안전하게 좀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장님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아직은 저희가 그 시스템을 지금 이제 오늘 중으로 아직 지금 방을 꾸미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 개별 우리가 무슨 제보 창을 그 창구를 이렇게 아직 만들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만들 생각이세요? 앞으로? 어제 이제 진상조사단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자유롭게 좀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예? 네네. 지금 예. 8년 예를 들면 서지현 검사가 지금 폭로한 사건 같은 경우에 8년이나 지난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조사할 때 상당히 좀 어려우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조사에 들어가서 또 이제 조사도 하고 법리 검토도 해봐야 알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증거 확보하고 하는데 좀 애로가 따를 것으로는 예상합니다만, 사실은 저희 이제 수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조사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소추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도 법률적으로도 철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을 두지 않고 그냥 하여튼 저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까지 철저히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서지현 검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뭐냐면 그 성추행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전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거는 잘 모르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근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2차 피해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감찰이 부당했다. 인사가 부당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년이 지나가지고 저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련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예, 부인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집안 또 간접 증거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토해서 증거법적으로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누구 하나 미안하다 인정하지 않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게 법적으로 따진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 그죠? 그렇죠. 예. 대부분의 아무래도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들 부인을 하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어제 또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된 부분인데요. 서지현 검사 측이 지금 성추행 의혹 폭로 이후에 검찰 안팎에서 근무 태도나 업무 능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실 생각이세요? 2차 피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서지현 검사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걸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은 네. 조사 과정에 2차 피해 문제 이런 것도 거론되고 그밖에 외부에서 이 사람에 대한 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런 문제들이 가장 오히려 성폭행, 성추행 그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로 네. 되고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하여튼 주의 깊게 엄정 대처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근거 없이 소문을 퍼뜨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자체로 이제 뭐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요, 상명하복이 아주 뚜렷한 조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 내의 권위주의적인 문화, 남성 중심의 문화, 상명하복의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 일단은 우리 주의진 검사장님께서 선배를 조사할 일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좀 이런 것들 나오는데, 우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뭐 누구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가 적절치 않지만은,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사실 뭐 누구 선배냐 후배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될 수 있으면 그거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뭐 언론에서도 나왔고 뭐 저희 조사단이 이제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셀프 조사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뭐 보도도 되고 하는데, 사실 뭐 충분히 또 그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리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잘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가 뭐 외부 위원들이 이제 대부분 참여하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이제 조사단보다 위에 그 상위기구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물론 이 외부 위원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직접 조사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매번 이제 조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제 조사 내용을 이제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조사 방향이라든가 뭐 내용 뭐 이런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권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조사단 뽑을 때도 그냥 조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젠더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성평등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을 좀 뽑느라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팀장 부장 검사도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는 뭐 성폭력 전문 검사로서 최고 공인을 인정받은 검사고, 또 여성 부장이고, 또 그렇게 대부분 그런 쪽으로 또 조사 능력이 탁월한 그런 여성 검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검사장님께서 8년이란 시간도 사실 과거 수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큰 장애물은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진상조사에서 이거는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뭐를 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가장 조사에서 진상조사라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요? 예. 다 필요하지만 일단은 서지현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서지현 검사로부터 이제 쭉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증거를 수집하고 진상을 규명하게 될지 아마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조사단장으로서, 그리고 네. 여성 최초의 검사장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검찰에 오래 계신 분으로서 제가 그냥 네. 입장을 여쭤보는데, 네.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근본적인 거, 조사도 물론 철저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문화를 바꾸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예, 이게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힘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검찰은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제, 구성원들이 많이 이제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계층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위로 갈수록 사실 여성들이 소수고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남자가 70%, 80%를 점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문제들이 좀, 생길 우려가 좀, 가능성이 좀 많고, 특히 이제 검찰의, 문화가, 수사, 이런 예. 또 비밀, 이런 보안, 이런 부분이 이제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그런 그런 업무 특성상 그런 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랑 많은 이렇게 문화 공유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게 이제 조직 문화의 특성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예. 사실은 오픈하지 않고 스스로도 지금 예. 서지영 검사도 지금 8년 예. 동안 이제 지금 오픈을 안 했다는 거니까 예. 여성들도 스스로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공표하지 않는 그런 예. 문제 조기에 이제 예. 해결하지 예.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직 문화를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안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역할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검찰청 성추행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울지검의 조희진 검사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 뵙죠.